우리나라의 담도암 발생률은 세계 2위고 사망률은 한국이 1위라는데 의외로 많은 거죠. 주위에도 있고. 담도암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치료로 이제 분류해서 시작하나요? 했을 때 25%가 장기 생존하고 있더라. 와, 이론대로만 잘 되면 굉장히 근본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 싶은데. 쉽게 생각하면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복병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아주 생소하지만 의외로 많은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천재경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남녀 통틀어서 7,617명이 담도암으로 진단됐더라고요. 7,000명이 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거죠. 주위에도 있고 발생률로만 보면 9위. 그런데 사망률로 보면 5, 6위. 발생에 비해서 사망이 높은 좀 안 좋은 암이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암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담도라는 그 명칭 자체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담도가 뭐냐부터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지방을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방을 소화시키는 그 소화액의 일종이 담즙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서 담도로 나와서 담낭에 저장이 됐다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담도라는 거는 결국엔 담즙이 나오는 통로, 저장하는 기관, 요거를 통칭을 하는 겁니다. 담낭에 생기는 것도 통칭해서 담도암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위별로 나눠보면 크게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 안에 담도에 생기는 걸 간내 담도암, 간 밖에 담도에 생기는 걸 간외 담도암, 그리고 아까 쓸개 거기가 이제 담낭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고요. 간외 담관암의 경우에는 간에서 가까운 간문부 담도암, 간에서 이제 멀어서 십이지장 거의 다 도달해서 생기는 원위부 담도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WHO 통계를 잠깐 보면은 우리나라의 담도암 발생률은 세계 2위고 사망률은 또 한국이 1위라는데 왜 한국 사람은 담도암이 많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 사람들에서 많은 암이 있고 서양인 아니면 유태인에서 많은 암이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담도암은 특히 좀 아시아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 태국 이런 데도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 많은 암인 것 같다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술, 담배라든지 아니면 간흡충, 그러니까 민물회를 많이 드시거나 천엽 이런 거 드신 분들이 간흡충에 감염이 되면서 그 간흡충이 우리 몸의 담도에 잔류를 하면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면 장기적인 염증이 결국엔 암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사실 최근에 민물회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음에도 담도암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종 간 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증상이 좀 뚜렷하게 없다고 들었는데 초기에 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아예 없나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인데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위암, 위내시경으로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뭐 대장암, 대장내시경으로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검사나 증상으로 빨리 알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담도암이. 다만 그래도 담도암일 수 있는 좀 위험한 증상 하나만 꼽아봐라.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황달. 흔히 이게 진단되는 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면 황달이 생겨서 검사를 했더니 담도암이라더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암이 생기면 결국에는 담즙이 내려오는 길 어딘가를 이렇게 막을 수 있거든요. 암 덩어리 때문에. 그러면서 생기는 증상이 황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달만큼은 절대 지나치지 말고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증상이다. 그 이외에 소화불량 아니면 좀 살이 빠지고 그냥 뭔가 몸이 안 좋아서 배가 아파서 굉장히 애매한 증상이거든요. 이게 장염인지 아니면 위염인지 알 수도 없는 증상인데 진단을 받아보니 담도암이더라. 그럼 황달이라면 주로 전체로 얼굴이 좀 노란 거 하고 또 어떤 소변 색깔은 어때요? 그러니까 주로 환자분들이 처음으로 알게 되는 황달의 증상은 콜라색 소변, 빨간 소변. 아, 소변 색깔이 그냥 아주 진한 거죠, 갈색으로. 예, 그러니까 소변이 이게 빨개지니까 이게 왜 이래 하면서 봤더니 내 눈도 노랗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 거예요. 손바닥 어때요? 피부가 전반적으로 다 노래지는데 예. 근데 황달이 발생했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병기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럴 때가 좀 많습니다. 물론 이게 황달이라고 무조건 3기, 4기로 가 계신 거는 아닙니다. 담도 안에 조그만하게 생겨서 운이 좋게 황달이 생겼는데 1기였다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담도암이 증상이 생길 정도가 되면 대다수는 3기, 4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전이가 돼 있거나.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전혀 없는 건가요? 요거는 주로는 CT나 MRI를 찍어야만 진단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CT나 MRI를 정기적으로 찍게 되지는 않잖아요. 초음파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작을 때는 발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 검사는 일단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담담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어떠한 치료로 이제 분류해서 시작하나요? 병기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수술만이 유일한 완치의 방법입니다. 완치의 기회를 잡는 거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여튼 수술이 가능한 환자랑 가능하지 않은 환자랑 구분했을 때 몇 프로일까요?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환자가 7, 80% 정도입니다. 예. 어휴, 그럼 만약에 절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항암 치료가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완치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치료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힘들지 않게 오래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다행히도 담도암의 항암 치료는 비교적 좀 난이도가 낮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막 머리도 빠질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굉장히 좀 겁을 많이 내시는데 주로 호발되는 70대 이런 분들도 잘 받을 수 있는 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주 어렵지 않다. 그 항암 치료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차 단계 적용이 안 돼 2차 단계 뭐 이런데 1차 단계는 기존의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진단을 돼서 첫 약으로 쓴다 했을 때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 2010년부터 보험이 돼서 이제 쭉 쓰여 왔고요. 표준 치료로.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에 면역 항암제를 추가를 하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약이 더발루맙이라는 면역 항암제랑 펜브롤리주맙이라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암 치료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면역 항암제의 정의 그리고 어떻게 좀 치료에 적용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원리로 보자면 그러니까 사실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저거 이상한데? 라고 발견을 해서 죽여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암세포가 이제 그 면역을 피해가기 위해서 면역 관문을 켜는 거죠.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그런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사를 맞게 되면 키트루다 뭐 아니면 임핀지 이런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가서 다시 암을 잡아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이론대로만 잘 되면 굉장히 근본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암이라는 게 아주 교활한 게 면역세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는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해줘서 이놈이 암이네 하고 이제 막 공격해 주는 거예요. 면역 세포를 깨워주는 거예요. 최근 이제 한국 의료진이 글로벌 임상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더발루밥 효과가 정확히 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더발루맙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플러스 더발루맙을 비교한 글로벌 3상 임상 연구입니다. 2년간 생존한 담도암 환자를 체크를 해봤더니 더발루맙을 추가했을 때 25%가 장기 생존하고 있더라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4분의 1이 2년간 장기 생존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담도암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 연구자가 주도해서 또 담도암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입증을 했다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비용이 문제입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면역항암제 병용 치료를 하면은 보험이 안 돼요. 일부만 보험이 되거나 전체가 보험이 안 되거나 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 이상에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힘듭니다. 그게. 예,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이 보는 환자의 몇 프로가 면역항암제를 쓰나요? 지금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40-50% 정도. 절반. 그래도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설명을 듣고 무리를 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병용요법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굉장히 효과를 본 사람들은 최장 몇 개월 정도 산 분을 경험하셨나요? 예전에는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2년, 3년, 4년 동안 그냥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환자의 모습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럼 실제 뭔가 그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좀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약에 정말 도움을 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지금 그 면역항암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환자단체나 의학회에서 이걸 건강보험에 적용해달라고 이런 청원 같은 건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의견서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보험을 해야 되는데 적절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그 몇 달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약을 써야 되냐 이런 의견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담도암 환자들은
보험 되는 약도 없고 또 이런 희망이라도 봐야 되는데 담도암을 보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항암제라는 게 이제 생존 기간을 얼마나 늘렸냐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6개월 늘렸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약값이 추가로 뭐 몇 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야 6개월 늘리는데 몇 천만 원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을 바꿔보면은 암 환자들은 하루가 1년인 거야. 맞죠. 그 사이에 딸도 시집 보내고 아이고. 그 사이에 맞아요. 손주도 보고. 손주도 보고 네. 태어난 손주도 보고 그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이 다른 암에서는 예.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해주고 뭐 그 변이를 온 유전자를 타깃하는 이런 표적 항암제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담도암에서는 이런 표적 항암제가 없어요? 요즘에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생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표적 항암제 쓰면 폐암, 뭐 유방암 이런 거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담도암의 경우에도 많이 쓸 수 있는 약이 생겨가지고요. 저희 뭐 유수의 가이드라인들을 봐도 담도암, 특히 간내 담도암의 경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랑 검사를 해라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좀 주요 보는 타겟이라고 한다면 IDH1, FGFR2, 헐2 이런 타겟들을 주로 많이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치료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예방하는 거잖아요.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쉽게 생각하면 담도염이 계속 생기는 환경, 그러니까 만성염증의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간내 담석이 있는 사람, 돌을 꺼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 정밀 검사 계속 하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CT 찍고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간흡충도 만성염증의 환경이고요. 아니 낚시를 취미로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위험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민물에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죠. 네. 아니면 구충제를 잘 드시거나 그 구충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흡충의 오랜 감염 상태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담도암도 약간 가족력이 있나요? 마치 우리 뭐 브라카 유전자, 유방암, 난소암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유전되는 거는 아니어서 아니고. 뭐 아버지가 담도암이라고 막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어떻게든 한번 내가 고위험군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궁암 있는 사람은 난소암도 많더라 뭐 이런 연관된 암들이 있잖아요. 무슨 암 있는 사람은 담도암도 많더라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원인을 공유하는 암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술, 담배, B형 간염, C형 간염 이게 관련이 되거든요. 담도암이랑도. 그러니까 간암이랑 아무래도 좀 공유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담도암 뭐 스크리닝을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험성이 좀 더 높을 뿐. 예. 혹시 담도암 환자 중에서 참 인상 깊은 환자 있어요? 좀 좋은 의미로 인상 깊었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암이 막 진행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항암을 했는데 이제 기존의 잼시스 항암을 했는데 병이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호자분들께도 심각한 얘기하고 환자분께도 심각한 얘기하고 이제 막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때 마침 면역항암제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이판사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비싸지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한 게 너무 민망해질 정도로 너무 잘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이 담도암에서 면역항암 치료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저 스스로도 좀 바뀐 계기가 됐던 환자분이 있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5년 전 정도에 진단받았던 분이거든요. 뭔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담도암 극복에 대한 희망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끝으로 저희 이러면 낫는다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도암을 진단 받으시면 굉장히 절망하시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 슬픈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외래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많은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항암제 아니면 면역항암제 이런 약들이 좋아지면서 치료 효과가 점점 좋아지는 중에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투병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으실 거고 투병하시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투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복병암 시리즈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천재경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